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중환자실, 그곳에서 환자들의 생사가 걸린 72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던 현지 병원조차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그 절망의 현장에 한국 의료팀이 도착하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 진심으로 이어진 인간의, 그리고 작은 헌신이 만들어낸 세계적 감동의 순간을 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수도 리야드의 한 대형 병원. 그곳 중환자실에는 6명의 환자가 동시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거의 멈추어가고 기존 치료법으로는 생존 가능성 단 10% 이하. 현지 의료진은 며칠째 밤을 새워 대응했지만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절망에 빠진 현지 의사들은 마침내 국제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9,000km 한국 의료진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6명의 의료진이 긴급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좁은 기내 좌석에 앉은 팀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응시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팀장 김대한 박사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페이지는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첫 장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안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그 문장은 가난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키워낸 어머니의 살 그 자체였습니다. 김 박사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지금, 이 순간 사우디로 향하는 것도 결국 그 말씀이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은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할 수 있을까?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렇게 먼 곳에서 전혀 모르는 환자들을 낯선 장비로 치료한다는 건 그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옆 좌석의 마취과 전문의 이순희 교수는 정년을 넘긴 나이에도 기꺼이 합류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녀는 손등에 주름을 매만지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번이 내 마지막 출정일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남편은 꼭 무사히 돌아오라며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그날처럼 긴 포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수간호사 박미숙 씨는 손녀의 첫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방 한켠엔 손녀에게 줄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대부분의 공간은 서둘러 챙겨온 의료 장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게 뒤로 미뤄져야죠.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우디는 처음이시죠? 젊은 전공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8배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처음 아닌가? 김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환자를 살리는 건 어디서나 똑같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기내식이 나왔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식판 위의 밥과 반찬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환자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가족은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랍어로, 한국어로 서로 다른 언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빌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구름바다. 흰 구름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할 수 있겠죠? 젊은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박사는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9,000km라는 거리는 멀고 험난했지만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앞에서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는 리야드를 향해 계속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울릴 72시간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항에 도착하자 의료팀은 곧장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곧 환자들을 만납니다. 통역관의 말에 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들어선 순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맞은 것은 낯선 장비와 전혀 알 수 없는 기록 체계였습니다. 수술실 기계의 버튼은 아랍어로 가득했고 전원 방식조차 달라 작동법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계는 한국에서 쓰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마취약 용량도 계산법이 다르네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사이로 환자의 산소 포화도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장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수없이 다뤄본 장비였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버튼 배치가 달랐고 화면 표시도 달랐고 심지어 경고음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처음 의대에 들어갔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군. 차트는 모두 아랍어. 젊은 전공의가 급히 번역기를 돌렸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발작은 심장 공격으로, 혈압 강화제는 피 누르는 약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현장에서 그 오역은 코미디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러다 환자를 잘못 건드리면 젊은 의사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필사적으로 의학 용어를 검색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의 마취과 교수는 오래된 장비 앞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 전공의 시절 쓰던 기계군요. 눈 감고도 다루던 최신 장비가 아닌 낯설고 구식의 장비 앞에서 그녀는 초보자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다시 배워야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매뉴얼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다이얼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나요? 이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이건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평생 해온 일인데 지금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는 현지 간호사들과 소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 약은 안 돼요, 안 돼요.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지만 의료 용어는 벽처럼 가로막혔습니다. 급한 마음에 직접 약품 상자를 뒤지다가 약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복도에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손녀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이미 환자 가족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의사님,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중년 남성이 김대한 박사의 옷깃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통역관이 급히 설명했지만 말이 전달되는 순간 이미 가족의 절규는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기와 진심은 언어 장벽 앞에서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만은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더 난감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환자의 수술을 잠시 멈춰야 했고 또 다른 환자는 여성 의료진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40년을 이 일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이유로 막히다니. 이순희 교수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시계는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팀장님, 3번 환자 혈압이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번 환자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알람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울리며 중환자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여기는 한국에서 9,000km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장비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순간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어머니의 글씨.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김 박사의 눈빛이 다시 불을 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맙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팀원들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불안정했고 호흡은 점점 가빠져갔습니다.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술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낯설었고 호환되지 않은 부품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삑삑. 경고음과 함께 기계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환자의 몸이 떨렸고 혈압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5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지. 정지하세요. 김대한 박사의 외침에 수술실 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피할 수 없이 수술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경력의 김 박사도 50년 가까이 마취를 해온 이순희 교수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모여있던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쥔 채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통역관조차 울먹이며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현지 언론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 기사 제목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의료팀 첫 수술서 실패. 기적은 없었다 환자 가족들 충격. 심지어 어떤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그 문구는 의료진의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젊은 전공의가 태블릿을 보다가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까요? 팀원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일부는 이미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수술복을 벗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의료 경력 동안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 복도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 소리는 김 박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떠올랐습니다. 의사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 무력함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던 그날.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순의 마취과 교수는 구석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걸까? 낯선 장비, 다른 약물 농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 50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년 넘어서까지 무리했나?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대로 집에 있을걸. 박미숙 수간호사는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 돌잔치 준비 다 했어. 엄마 빨리 와야지.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온 걸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가방에 넣어둔 분홍 토끼 인형을 꺼내 안았습니다. 손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인형을 적셨습니다. 젊은 전공의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저희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어린 학생처럼 흔들렸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의사의 길을 시작한 청년. 그에게 이 실패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김대한 박사의 눈에 낡은 수첩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한 문장.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자 어머니가 새벽마다 구멍가게에서 야채를 다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안아, 끝까지 가거라. 끝까지 가면 길이 보인다. 그 목소리가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 박사는 천천히 팀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입니다. 항상 당당했던 팀장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습니다. 6명 중 단 1명만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침묵이었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서서히 희망의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던 순간 김대한 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응급 상황에서 직접 정리해둔 위기 대응 매뉴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절망의 순간을 버티게 했던 김대한 박사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998년 IMF 때 장비가 없어 주전자와 유리병으로 대체했지. 2003년 SARS 사태 때 격리시설이 부족해 천막을 쳐서 환자를 지켰어. 2015년 MERS 때는 보호복이 모자라 비닐가운을 입고 버텼어.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굵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잉크는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비가 안 맞으면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그 말에 이순희 교수가 씩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젊었을 땐 장비라는 게 사치였죠. 없으면 없는 대로 맨손으로 다 했지.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50년 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 병원에는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환자를 살렸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해봅시다.
자정이 넘은 병원 지하 장비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드라이버와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라기보다 동네 철물점 아저씨들 같았습니다. 이 볼트를 여기다 끼우면. 김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안 맞습니다. 규격이 달라요. 젊은 전공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이순희 교수가 고무 패드와 절연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시 고정하면 되지. 우리 세대는 늘 이랬어. 마치 손재주 좋은 장인처럼 그녀는 낡은 기계를 새 생명처럼 살려냈습니다.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젊은 간호사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대단할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는 6.25 때 밥솥으로 약을 끓이셨다니까. 그녀는 손을 털며 웃었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계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전공의 시절엔 말이야. 수술 중에 정전이 돼도 계속했어. 손전등 하나로. 정말요? 그럼. 그땐 그게 일상이었지. 박미숙 수간호사는 바느질하듯 정밀하게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우리 손녀 옷 만들 때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겠네. 이건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니까. 젊은 전공의가 종이컵 커피를 내밀자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밤샘은 힘들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니 버틸만 하네요. 그땐 사흘 밤낮도 버텼으니까. 정말요? 사흘이나요? 그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박수간호사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한 명이 20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던 시절. 그래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버텼지. 어두운 지하실에는 땀과 웃음이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어느새 팀은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됐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삐삐삐. 멈췄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며 화면에 심전도가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돌아왔다. 이순희 교수가 감격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 박사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비도 고치자. 끝까지 간다. 그날 밤 그들은 6대의 장비를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누구도 그만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장비 점검이 끝나자 모두는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순희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밤새 볼트나 돌리고 있네. 그래도 선생님, 얼굴이 빛나 보입니다. 김 박사가 건넨 말에 그녀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사막의 어둠을 뚫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천천히 떠올라 새하얀 병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 박사는 그 장면을 보며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사우디 리야드.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머지않아 세상을 울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의료진은 무려 72시간 동안 교대조차 없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눈꺼풀은 천근처럼 내려앉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수술대 위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약물 준비에 매달렸으며 또 누군가는 복도에서 환자 가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살아만 있어주세요. 젊은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옆에서 가족들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매캐했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 6시. 김대한 박사가 첫 환자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개조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팀원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산소 포화도 98%.
모니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자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마지막 봉합을 마치자 수술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는 땀을 닦으며 잠깐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다음 환자 준비됐나? 네, 팀장님.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성공이 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8시. 세 번째 환자는 가장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마취를 준비하던 이순희 교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젊은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50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떨리네. 그게 오히려 진짜 프로 아니겠습니까? 긴장 안 하면 실수하죠. 그 말에 이 교수는 피식 웃으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자정. 박미숙 수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첫 번째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잠시 쉬세요. 젊은 간호사가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환자가 눈을 뜰 때까지는 못 떠나. 그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 박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자가 아랍어로 속삭였습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전하자 박수간호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어. 정말 살았어. 그녀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 순간만큼 기쁜 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4시. 김대한 박사는 네 번째 수술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24시간째 수술대에 서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팀장님, 잠깐이라도 쉬셔야 합니다. 전공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환자만 끝내고. 그러나 순간 그의 몸이 휘청이며 수술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팀장님, 모두가 놀랐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이순애 교수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시면 누가 나머지를 합니까? 제발 30분만 쉬세요. 마지못해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담요를 가져와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 2시.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역관 아흐메드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알함둘릴라. 신께 감사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또 환호성이 울렸지만 곧 긴장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아직 수술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에 80세가 넘은 노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은 곧장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입니다. 박수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셋째 날 새벽 2시. 여섯 번째, 마지막 환자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집중했습니다. 혈압 안정. 호흡 정상. 좋아, 계속 가자. 김대한 박사가 마지막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끝. 순간 수술실 안이 폭발하듯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72시간. 6명의 환자.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쉰 탓에 떨렸지만 그 울림은 병원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의 환호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신이 한국 의료팀을 보냈다.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72시간. 그 시간은 의료진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고 가장 치열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한국팀의 방식에 회의적이었던 현지 의료진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과 눈빛이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우디 의사가 기계를 잡고 한국 의사가 수술을 주도하며 간호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환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린 이제 하나의 팀이다. 누군가 중얼거린 그 말은 곧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사우디 의사 압둘라의 변화. 셋째 날 오전 리야드 최고 병원에서 온 외과의 압둘라가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노련한 의사였지만 속으로는 한국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저들이 할 수 있겠어. 멀리서 와도 결국 똑같지. 그러나 지난 72시간 동안 그들의 땀과 눈물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속 오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닥터 김. 압둘라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순간 김대한 박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압둘라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자존심이 아니라 배움과 협력의 갈망이었습니다. 수술실 안. 압둘라는 김대한 박사의 손놀림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40년 경력이 쌓아올린 정교한 동작.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 없는 손길은 마치 춤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김 박사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 알겠어요. 압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손은 정직했습니다. 잘했어요. 김 박사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압둘라는 한국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나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40년을 했으니까. 자네도 계속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간호사 파티마의 깨달음. 27세의 젊은 간호사 파티마는 처음엔 한국 간호사들의 꼼꼼함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지? 시간만 늦어지잖아. 그러나 박미숙 수간호사가 차트를 짚으며 말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파티마, 이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이야. 놓치면 안 돼.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짓은 더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마는 다른 사우디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저분들은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 후로 사우디 간호사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뭉친 순간. 넷째 날 새벽 새로운 환자가 응급으로 실려왔습니다. 한국 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압둘라가 먼저 외쳤습니다. 저희도 함께. 파티마와 사우디 간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집게. 김대한 박사가 외치자 압둘라가 재빨리 집게를 건넸습니다. 흡입관. 파티마가 흡입기를 들이밀었습니다. 말은 섞여 있었지만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어로 잘한다가 뭐예요?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순희 교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압둘라가 따라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은 또렷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로의 어머니, 서로의 아이. 새벽 3시 잠시 쉬는 시간. 압둘라가 아랍 전통차를 내밀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제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맛입니다.
김대한 박사가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늘 이런 차를 끓여주셨는데 세상 어머니 마음은 다 같네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같았습니다. 한편 박미숙 수간호사는 손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 손녀. 매우 귀여워요. 오 아름다워요. 파티마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동생 아기야.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 아기 사진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 눈이 정말 맑네요. 네, 우리 조카는 천사예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언어는 달라도 이순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음은 같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마취과 의사가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된 팀. 우린 이제 하나의 팀이다.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손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손, 사우디의 손. 피부색은 달랐지만 손의 온기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합동의료팀 출범. 밑에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가족들이 그 공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여. 그래, 그들이 함께하니까. 김대한 박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리야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투의 끝. 드디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47분. 모니터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 수술실 안은 눈물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죽음을 거부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네 번째 심정지. 가장 위독했던 환자는 52세 무함마드 씨였습니다. 이미 세 차례 심정지를 겪고 겨우 살아났던 환자. 네 번째는 없으리라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5시 32분 그의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김대한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가슴 압박.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팀장님, 15분 지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뇌 손상 때문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계속. 김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분입니다. 계속해.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압둘라가 김 박사를 대신해 압박을 이어갔고 이순희 교수가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는 산소를 공급하며 손이 저려왔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제발. 파티마 간호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25분. 팀장님 이제는. 젊은 전공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잠시 멈추고 환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세 자녀의 아버지, 아내의 남편, 그리고 병실 밖에서 떨며 기다리는 80세 노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김 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손을 올려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삐삐삐삐 모니터에 규칙적인 심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뛴다. 살아났습니다. 순간 수술실이 폭발하듯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김대한 박사도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40년 의사 인생에서 처음 터뜨린 울음이었습니다. 압둘라가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웅이지. 김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의 모든 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새벽 6시. 복도에서 기다리던 노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람둘릴라 아람둘릴라 신께 감사합니다. 그는 김대한 박사의 손을 붙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최고의 존경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김 박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두 노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 사우디의 아버지. 언어는 달랐지만 눈물은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 그날 오후 사우디 언론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죽음을 거부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기자회견장에 앉은 김대한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25분간 심폐소생술을 보통 15분이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 박사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제 어머니가 쓰신 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순간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적의 아침. 저녁 무렵 6명의 환자는 모두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마다 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생명의 소리. 세 번째 환자 무함마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그의 첫 마디.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 모습을 본 김대한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미숙 수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손녀 돌잔치에 갈 수 있겠네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갈 수 있죠. 옆에서 이순희 교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돌잔치에 우리도 초대해 주셔야죠. 당연하죠. 우린 다 가족이잖아요.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 사막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은 병원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뒤집은 기적의 아침이었습니다. 몇 주 뒤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 의료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팀장은 창밖 사막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의료진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의 병원 벽에는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쳐있지만 웃고 있는 한국 의료진과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우디 가족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3주 후 퇴원식 날. 병원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6명의 환자가 모두 건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퇴원하는 무함마드. 심장이 4번이나 멈췄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80세 아버지가 김대한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도 염주입니다. 통역관이 전했습니다. 저희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건 너무 귀한 걸. 김 박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건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이 김 박사의 손에 염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김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아내는 손수 만든 자수천을 박미숙 수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밤새 만들었어요. 선생님 손녀에게 주세요. 박 수간호사가 자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랍어와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 어머, 박수 간호사가 목이 메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이순희 교수에게 향수병을 선물했습니다. 사우디 전통 향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향기가 선생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이 교수가 향수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깊은 향. 사막의 향기였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작별 인사. 병원 앞 광장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환자들, 가족들, 사우디 의료진, 그리고 언론까지. 압둘라 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닥터 김,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의술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환자를 향한 진심,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가 김대한 박사를 껴안았습니다. 형제, 형제. 김 박사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파티마 간호사는 박미숙 수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간호사.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박수 간호사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감사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팀에게 생명을 살린 공로와 두 나라의 우정을 깊게 한 공로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감사패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 의료진과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그가 압둘라에게 감사패를 함께 들자고 손짓했습니다. 둘이 함께 감사패를 들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한국 의료진은 조용했습니다. 떠나기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올 수 있을까요? 젊은 전공의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됐는 걸. 인천행 비행기. 이륙 직전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김대한 박사는 창밖 사막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박미숙 수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 손녀가 엄마 기다려요. 빨리 와요. 사진에는 돌잔치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희 교수는 사우디 향수병을 꺼내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5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김 박사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사우디 리야드. 우리는 증명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작은 선의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리야드 킹 압둘라 병원 로비. 벽에는 대형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의 병원 벽에는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쳐있지만 웃고 있는 한국 의료진과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우디 가족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아래 금빛 글자로 새겨진 문구. 한국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아랍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영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그 사진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가 압둘라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예요? 압둘라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지. 그리고 내 인생의 스승들. 사진 속 김대한 박사의 미소는 오늘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끝. 작은 진심이 만든 세계. 9,000km를 넘어 전해진 한국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